Okay, let's go. 그래서 이제 얼굴도 한두 번 뵀던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반가운 건 재작년에 졸업했던 우리 학생이 어머니 모시고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 학원에 있게 된 게 7년째예요. 이 학원에 7년째 있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잘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도 나갈 생각이 없고, 좋은 학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크는 걸 보면 좋기도 하지만 어머님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좋기도 하지만 나는 또 얼마나 늙어가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국어과에 한해서 첫 번째 국어 과목의 특징, 두 번째 각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진학하려는 학교에 대한 특징,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수학하고 영어와 달리 학생들이 못해도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나 수학은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겠죠. 국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잘하던 학생은 계속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못했던 학생도 내가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특징이 첫 번째, 국어는 시험 범위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에 시험 범위가 있으면 학교쌤이 재량으로 시험 범위를 조절을 하고 교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외부 지문을 시험 범위로 많이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 국어는 이 지문은 시험 범위가 있는데 선택지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놓고 문제를 풀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헤쳐나갈 건 선택지거든요. 선택지 5개는 시험 범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음직한 모든 걸 다 물어봐요. 또는 배우지 않은 것도 선택지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단답식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할 것 같지만 선택지가 있으면 많이 헷갈리죠. 국어는 잡음이 많이 생겨나는 과목이거든요. 아는 것도 틀리는 게 국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 리스크가 있어요. 국어는. 학교쌤이 나름대로 선택지를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죠. 교사의 주관도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뻔한 오답도 학교 선생님이 인정 안 해요. 자기 주관대로 밀고 가요. 수학은 오답이 생기면 빼박 고쳐줘야 돼요. 숫자니까. 근데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쌤의 주관과 좋게 말하면 재량이고 나쁘게 말하면 주관과 고집이 너무 강해요. 교사 리스크도 있다. 그 다음에 선택지는 범위가 없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도 학교쌤이 너무 재량껏 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하는 학교 학교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경일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경일고가 없느냐? 인원이 작아서, 경쟁이 심해서. 근데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많은 학교에 가면 센 놈도 많을 것이고, 어차피 비례하지 않나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학교는 경일고. 국어에 한해서. 왜? 두 가지. 공부한 만큼 나와요. 그 다음에 학교 커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는 커리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한 만큼 나오고 학생들 이렇게 붙잡아 두거나 올가매지는 않거든요. 의외로 경일고가 제일 괜찮은데 이상하게 경일고 안 가더라고요. 경일고 가세요. 제일 좋아요. 두 번째, 대광고와 한대부고는 비추합니다. 한대부고와 대광고의 특징은 자사고잖아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 학생량을 많이 늘리던가 학생들을 잡아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시간에 학교생들이 성의껏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식이라 시험 범위도 툭 던져줘요. 교과서 학교생님이 다루는 거는 한 50%도 안 되고 나머지 50%는 수능 특강이나 시험 범위를 무작위로 던져두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어차피 최상위권 학생이야 어딜 가든 살아남지만
한 중상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 따라가려면 1년 내내 또는 3년 내내 학교 그 범위에 묻히다 보면 수능 공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는 경일고가 좋은 건 내신도 하지만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 커리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그게 좋은 학교예요. 그런 게 좋은 학교예요. 붙잡아 두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큼 수업을 안 한다니까요. 붙잡아 놓는 거야. 알아서 하고 시험 범위 많이 던져주고. 그거 힘들죠. 그 다음에 성수고. 성수고도 괜찮은 학교였는데 국어에만 한정하면 빌런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매번 오답식이 생기죠. 안 고쳐주죠. 시험 범위 이상하게 내죠. 굉장히 힘들어요, 성수고가. 국어가 요새. 그리고 국어는 진짜 국어다운 그 국어를 생각하는 옛날식이 아니라 요새는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를 보면, 경제 지문이 나오면 경제 문제를 내요, 국어가. 과학 지문을 내면 과학 문제를 내요. 계산 문제도 내고. 최근 한 2, 3년 동안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성향은 여전해요. 국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성수고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경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양고, 건대부고, 또 학교가 어디더라. 자양고, 건대부고는 무난합니다. 인원도 괜찮고, 학교 출제 경영이나 공부한 만큼 나오는 학교고, 그 학교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국어에 한해서. 그 다음에 또, 어느 고등학교 또 이렇게 관심 있는 학교 있으신가요? 대원고는 제가 죄송한데 한 번도 안 가르쳐 봤어요. 대원고는. 대원고 학생은 국어는 안 오더라고. 초창기에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대원고는. 성동고 그냥 무탈 합니다. 성동고도 하면 한 만큼은 나올 거예요. 내신은 제일 좋은 건 공부한 만큼 나오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학교인데 학교 선생님이 심술을 부리면 공부한 만큼 안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은 야 학원에 의존하지 마. 학교에서 내가 해주는 것만 해 하고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외부 장품을 몽창 내가지고 그 학생 망하게 한다든가 실제 사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특성이 아니라 그 담당하는 선생님의 특성이고요. 그 선생이 바뀌고 다른 선생이 오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 분위기 자체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얽어매고 붙잡아야 공부 잘하는 스타일인지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좀 프리한 게 더 좋은지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핵심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국어는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나 싶지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게 자기가 좋아서 즐겨서 읽는 학생은 괜찮은데 약간 외부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짜주고 계획을 짜주고 읽힌 거는 별 소용은 없더라고요. 자기가 즐겨야 돼요. 그 다음에 국어는 자기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영어하고 수학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아는 것 같아도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걸 잘 알고 자꾸 질문하는 학생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국어를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서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을 해줘서 학생 혼자서 한 6개월이면 터득할 걸 한 달도 안 돼서 알려는 주니까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리고 가장 변수가 국어일 거예요. 그 성적 우수자를 기말마다 우리가 붙여놓는데 보면 영어나 수학 상위권 학생들은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국어는 매번 바뀌어요. 1등 했던 애가 10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10등 바깥의 학생이 1, 2등을 하기도 하고 국어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컨디션이나 그때그때 전략이나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변수가 제일 많고 수능에서도 1교시잖아요. 변수가 많죠. 1교시 시험 망치면 그냥 그날 끝난 거니까. 그래서 국어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영어, 수학 못지않게. 이상입니다.